안녕하세요, 다이빙닭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인 분들이 접영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가슴 누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슴 누르기가 뭔지, 얼마나 가슴을 눌러야지 이게 잘 누른 건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수영 좀 한다는 분들은 안티포그 대부분 사용하시죠. 제가 3년째 제품 협찬 받아서 쓰고 있는 브랜드가 BOK입니다. BOK에는 네 가지 제품이 있어요. 오리지널, 프리미엄, 그다음에 스틱형, 바르는 거, 그리고 젤 타입으로 된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오리지널인데 이 제품의 기본 성분은 에탄올이에요. 약간 휘발성이라서 향이 좀 있습니다. 장점은 수경에 물이 묻어 있어도 털고 불고 뿌리고 한 20초 후부터 헹구고 바로 써도 2~3시간 갑니다. 너무 편하고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단점은 휘발성이라서 약간 건조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20대 때 일하던 수영장에서는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품을 엄청 많이 투여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 수영장은 근처만 가도 한 20~30m 근처에서 수영장 냄새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약품을 많이 써서 그런 건데 그때 수영장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안구건조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이 예민하고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근데 이 휘발성이 있는 이 에탄올 제품, 오리지널 제품을 썼는데도 저는 그렇게 자극적이다, 눈이 더 건조해졌다 이런 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참고하시라고. 나머지 요 3개 제품은 물이 베이스입니다. OECD 405라는 눈 자극 손상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스프레이, 스틱, 젤 타입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수경에 물이 묻었을 때 쓰면 지속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수분을 잘 닦아내고 물 안쪽까지 마른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뿌리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또 기다려야 돼요. 약간 번거롭죠.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2~3시간은 거뜬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습관만 되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발라놓는 습관만 되면 참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3가지 다 써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이 성능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눈 자극이 없는 요 3개를 기본으로 쓰고 요거는 수영 가방에 예비용으로 탁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아차하고 안 뿌렸을 때는 요거 쓰고 습관은 요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죠. 여기 링크를 통해서만 이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번 오리지널이고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인데 요거는 100ml예요. 요거는 40ml고 대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세이프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요거는 겔, 스틱 이렇게 오리지널 2가지에 3가지 이렇게 할인을 40%씩 하고 있고 세트가 조금 더 싸죠. 세트가 할인이 많이 되니까 요거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랜덤이긴 한데 수모 필요하신 분들은 수모도 지금 9,000원 싸게 팔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접영에서 킥에 힘이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로크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입수가 되죠. 이렇게 입수가 됐을 때 손끝에서 요 몸통까지는 요렇게 진행 방향 쪽으로 수평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이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필수예요. 요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내려오지 않고 쭉 빠져나갔다가 그대로 입수가 됐는데도 약간 각이 생겨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이 돼야지 속도가 붙겠죠. 저항을 덜 받을 거니까. 이제 요게 기본이고 리커버리를 하고 이 이후에 입수가 되면서 이제 킥을 찬단 말이죠. 그래야지 스트로크에서 만들어졌던 걸로 속도가 나고 그 다음 킥으로 만들어진 걸로 또 다시 속도가 나고 이렇게 속도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입수 킥을 차는데 상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차고 이 들어가면서 몸이 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움직임으로부터 여기까지의 킥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슴을 이렇게 누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누르기는 입수 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자리가 팔이 스트로크하고 팔이 딱 넘어오죠. 넘어올 때 맞춰가지고 상체 부분이 탁 이렇게 흔들리면 봐요. 이 뒤가 탁 따라서 움직이게 힘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움직임 때문에.
이 앞에 움직임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힘이 전달돼요. 이렇게 전달되는 힘이랑 무릎을 굽혀서 차는 힘이 합해지면 입수킥이 강하게 생기겠죠. 리커버리 하고 요 앞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힘이 이렇게 가슴, 골반, 다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힘이 전달이 되겠죠. 이 움직임이 마치 이제 채찍을 휘두를 때 힘이 요 손잡이에서 탁 끝으로 전달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움직임의 이 속도와 힘이 강하면 이 끝으로 전달되는 속도, 그 힘이 빨라지는 거니까 강력한 입수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가슴 누르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잘했나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요 입수 동시에 이 라인을 잘 잡았고 요 동시에 맞춰서 킥을 딱 찾는지 힘있게 찾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휘어졌는지는 상체 유연성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는 거지, 유연성이 안 되는데 이 킥을 억지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이 팔도 같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느낌에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해버려가지고 여기를 과하게 누르려고 하다 보면 유연성이 좋은 선수들은 가슴이 이만큼 내려가도 이 팔이 여기를 위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 이렇게 휘어짐이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도 유연성이 좋으니까 이 팔은 이렇게 정면 진행 방향으로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제 그런 유연성, 그런 휘어짐이 안 나오니까 억지로 이제 가슴을 많이 누르려고 하게 되면 이 각도 자체가 변해버리면서 저항의 폭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를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가슴을 강하게 누르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인을, 요런 앞으로 가는 라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어깨 유연성이 좋으면 이 팔이 요런 자리를 위치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만큼 유연성이 약한 사람들은 몸이 내려가는 각도만큼 팔도 이제 따라 내려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일반인 분들 중에 대부분은 요런 형태를 자꾸 만들려고 해야 돼요. 팔이 입수가 딱 되죠. 입수가 되고 킥이 늦게 따라오면 좋지 않거든요. 연결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넘어오고 팔이 들어갈 때 맞춰서 킥을 빠르게 연결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상체는 팔을 머리에, 귀 뒤쪽에 머리에 딱 붙여 놓으려고만 하는 형태면 충분하다. 팔이 넘어와서 들어가서 웨이브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넘어와서 딱 이렇게 고정만 시키려고 하고, 요 고정시킬 때 맞춰서 킥을 딱 차야 된다. 그런 타이밍이 잘 맞으면 이제 이런 형태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땅. 팔이 넘어갈 때 킥을 너무 급하게 차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서 땅, 땅, 땅. 팔이 입수가 딱 될 때 탁, 탁 차지죠. 팔이 넘어오고 나서 땅. 이게 약간 늦단 말이죠. 팔이 물속으로 들어오고 나서 킥. 팔이 물속으로 들어오고 나서 킥. 스트로크. 넘어와서 팔이 들어오고 그 다음 킥 하면 이제 이게 조금 연결이 끊어진 거고, 스트로크. 땅. 약간 이제 빠르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 타이밍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막 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선수들의 그런 웨이브를 따라 하려고 하거든요. 짧은 순간에 자세가 딱 만들어지면서 킥이 들어가면 내가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웨이브 형태가 되는 건데, 내 몸을 억지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려고 춤을 추는 것 같은 웨이브를 하려고 만들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끊기게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빠른 템포의 접영이 좀 어렵게 되고
템포를 느리게 하면 또 너무 속도가 안 나서 힘들고, 그게 점점점 저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게 빠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이런 습관이 돼 있었던 사람들은 템포를 빠르게 해도 이런 식으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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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스트로크, 정지, 스트로크, 템포가 빨라져도 느려져도 동작의 형태에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이런 저병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라인을 딱딱딱 잡아가면서 빨리빨리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웨이브가 크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번 영상에서 나온 분의 이 저병을 보면 이날 제가 특강에서 상체는 형태를 만들고 무릎을 써서 킥을 간결하게 차는 입수킥의 포인트에 관한 연습을, 그런 강습을 쭉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분이 가슴 누르기를 잘했기 때문에 입수킥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제가 가슴 누르기를 한다거나 상체에 어떤 힘을 쓰지 않게 하려는 강습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가슴 누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팔 어깨 쓰려고 하지 마라, 팔이 넘어가면 딱 고정시켜 놓고 킥에 집중해라, 무릎을 써서 간결하게 무릎을 써서 힘 있는 킥을 땅 차야 된다. 이런 강습을 이제 3시간 동안 쭉 하고 이제 마지막에 촬영을 했던 건데, 보시면 다리에 힘이 땅, 입수가 됐을 때는 정지, 이제 팔이 넘어가고 이 팔이 머리에 가까이 딱 붙었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는 끝. 그 다음은 요렇게 형태를 만들면서 무릎, 다리를 이용한 강한 킥, 입수킥만 보면 입수킥에 힘을 실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 킥에 집중을 해도 상체는 이렇게 고정시키고 킥을 강하게 차려고 하는 데에 집중을 해도 가슴 누르기를 하려 한 것처럼 이제 동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해봤던 분들은 템포가 좀 빨라져도 땅, 정지, 땅, 정지, 스트로크, 정지, 스트로크, 이런 저병도 가능하다.